내일부터 40 총선 열전 13일에 돌입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 잇따라 대구를 찾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가지면서 내용과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민주당 우세를 점치는 분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각 당은 격전지 공략에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황상현 기자가 관련 소식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배 소장님, 이렇게 화상으로 뵈니까 새로운 느낌이네요. 이제 4.10 총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현재 전국적인 판세 어떻게 보세요? 네, 선거의 판세를 짚어볼 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지, 또 더 중요한 것은 정당 지지율이겠죠.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세에서 다시 꺾인 하락세로 나타나고 있고,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은 다소 주춤하거나 하락하는 국면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은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 대체적으로 각 지역구에서의 후보 경쟁력도 민주당 후보들이 조금 강세로 나타나는 접전 지역에서의 결과가 나오면서 대체로 조금은 다소 민주당이 우세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잇따라 대구를 방문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런 행보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렇죠. 선거는 무엇보다도 결집입니다. 보수층을 결집하는 행보로 분석됩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특히 이제 대구 지역에서의 이 공천 또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층에서 좀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것도 감지되기 때문에 그런 보수층 내부에서의 분열되는 또 반발 양상을 다독거리기 위한 결집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고요. 그 앞서 관련 보도도 있었는데 대구 경북의 최대 관심적인 경산에서 국민의힘 조지현 후보와 무소속의 최경환 후보의 격차가 점점 좁혀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최경환 후보자의 지역 경쟁력은 상당히 높습니다. 인지도도 높고요. 정치 경험도 또 경력도 오래됐고요. 하지만 이번 선거의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후보자의 대결이 아니라 정당의 경쟁력이, 정당의 영향력이 집중 투입되고 있는 선거다. 두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선거판이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있기 때문에 대구 경북에서도 국민의힘으로 결집해야 된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더 결집되는 양상의 현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이른바 한강벨트와 낙동강벨트에서 민주당의 우세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 소장님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하지만 당장 그렇게 진단되는 이유는 바로 대통령 지지율도 이른바 이종섭 전 장관 논란, 또 항상무 전 수석과 관련돼서 영향도 있었을 테고요. 또 의대 정원과 관련된 부분도 한강벨트가 있는 바로 서울 지역의 여론에 선거 또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는 만큼 이번 총선 최대 변수를 꼽으신다면요? 투표율입니다. 지금 발표되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들도 사실 선거 당일 날에 투표율이 반영된 건 아니에요. 과연 20대 또는 60대 또는 70대 이상의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선거 여론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령대별 투표율이고 이거는 선거 여론조사에서도 잡히지 않기 때문에 선거 최종 결과에 가장 큰 변수가 투표율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